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힘냅시다. 우리 합격해야죠. 오늘 오는 친구들은 지금 지칠 때가 됐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 18회라서 지칠 때가 됐어요. 벌써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내서 하면 보람이 분명히 있다. 최종 승리는 누구의 것? 그냥 버티는 사람의 것이에요. 진짜예요. 선생님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쿨 다닐 때도 마지막까지 3년, 4년 되니까 애들이 지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 관리 안 하면 뭐 디스크 나가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꼭 하시고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 전날까지도 운동하는 건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버텨야 돼요. 중간에 시험을 보다가 이건 객관식이라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제 주관식 있다 보면 풀다가 뭔가 자기가 잘 못 쓴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하고 안 쓰고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나열을 해야 부분 점수라도 맞는단 말이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법 전공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로스쿨 1학년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냐? 최대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최대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받고 나중에는 전 학년에 딱 2명 합격하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지식적으로 네가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열심히 써내려 간 그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점수를 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버텨야죠. 자기가 잘하는데 자기 지식을 다 뽐내지 못하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괜히 제가 썰이 좀 길었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걸 봤는데 다 잘 풀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강조한 것도 약간 실수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깨달았죠. 역시 반복이다. 다시 반복이다. 이렇게 알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저께 월요일 날 2017년 1분기 표준국어 대사전 정보가 또 수정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져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알려드리면 표준어가 추가됐습니다. 표제어가 여쭈어보다 이게 한 단어가 됐고요. 여쭈어보다 추가형도 한 단어가 됐고요.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모두 한 단어로서 표제어에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항상 띄어쓰기에서 신경 쓰는 지만 있잖아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만이 의존명사로서 시간뿐만 아니라 거리, 심지어 횟수까지도 내용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나는 3번 만에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횟수를 말하는 3번만 이렇게도 의존명사의 용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뜻풀이가 추가됐죠. 그래서 요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여러분 다음 스파르타 카페 아시죠? 다 가입되어 있죠? 거기에 선생님이 다 어제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희진 공지사항 이런 게 있어요. 김희진 국어 공지사항 거기 보면 이 원본 파일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13개 정도 꼽아가지고 한글 파일로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조금 중요한 게 또 있었죠? 지워도 되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3월 28일 날 그 어문 규정이 개정고시안이 올라왔죠. 개정고시안이 올라와서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규정이 조금 수정됐어요. 근데 원앙이 수정됐다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예시들이 조금씩 수정되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를 자기들이 다 교정하느라고 고쳐놓은 거예요. 그중에서 조금 포인트 잡을 만한 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법을 모르시니까 고시안에 수정 전 수정 후 하면서 예를 들면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둘 다 표준어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게 표준어 규정에 원래는 하나만 표준어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가 둘 다 표준어가 됐으니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는 거죠. 이거 표준어 됐었는데 표준어 안 된 거 아니냐, 다시 취소된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더 이상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원앙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 그냥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둘 다 표준어. 또 하나 있었죠? 뭐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주책 없다, 주책이다. 보셨네요. 주책 없다, 주책이다도 둘 다 표준형이죠. 그렇지만 원앙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것도 원문 그대로
카페 공지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뽑아서 제가 이게 뭐가 수정됐는지 녹색이랑 빨간 펜으로 제가 스스로 체크한 게 있어요. 그것도 혹시 여러분 도움 되실까 봐 스캔 그대로 해가지고 제 필기체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뽑아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정리하세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외래어표기법상에 해삼강산은 해섬강산 아시죠? 해섬강산 이게 외래어일 때는 카리브해 같이, 외래어일 때는 띄어쓰고 동해 이럴 때 붙여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 붙여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섬강산 일괄적으로 다 붙여 쓰는 걸로. 외래어인 경우에도 붙여 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이 많이 뺏겼네요. 자, 1번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라고 했어요. 정답은 5번이었죠. 15세기 국어는 방점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습니다. 성조, 사성점. 그러다가 점차 소리의 장단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장단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높낮이는 딱히 있지 않아요. 장단으로 바뀌었다. 이게 맞는 거였고 1, 2, 3번이 뭐가 틀렸는지 보자면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죠? 보자면 1번은 15세기 국어의 모음이 에, 예 갑자기 왜 들어갔죠? 그렇죠. 왜, 위 등이 음가가 바뀌었죠. 원래 이중모음이었다가 지금은 왜, 위가 뭐다? 단모음이다. 그래서 입술 변하지 않고 왜, 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되게 단모음이다. 2번은 15세기 국어의 주격조사에는 가와 이가 있었다. 우리 어제 했죠. 15세기 국어요. 15세기 중세 초기입니다. 전기예요. 주격조사 가는 없었죠. 주격조사 가는 언제 출현했다? 16세기 말, 17세기는 성행이에요. 자, 16세기 말 중세 국어 후기 그리고 임진왜란 후 이렇게 다 똑같은 시기입니다. 16세기 말 중세 국어 후기 임진왜란 후 그리고 17세기에 성행을 했겠죠. 16세기 말에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등장은 16세기 말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뜻이 거꾸로 돼 있죠. 어리석다였다가 지금은 어리다가 나이가 적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우리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평음, 경음, 유기음. 한자어로 써져서 조금 익숙치 않았는데 그냥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한자로 쓴 겁니다. 삼중체계를 보이는 거는 파열음 뿐이다. 뭐 뿐이다. 무슨 만이다. 그러면 약간 의심하셔야죠. 파열음 뿐만 아니라 파찰음. 이 평음, 경음, 유기음 자체가 파파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기역, 득이, 뭐 그드브 이런 거 있잖아요. 브브브 이렇게 이게 소리가 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같은 파자 들어간 파찰음도 삼중체계를 보입니다. 파찰음은 뭐가 있다? 즈쯔츠. 그죠? 평음, 경음, 유기음. 즈쯔츠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오른선지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품사 나왔죠? 뭐랑 구별하는 문제죠? 그렇죠. 동사, 형용사 구분 문제입니다. 일단 서술어에 다 밑줄이 있고 문장 끝에 밑줄이 있잖아요.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냥 쉽게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는다, 니은다 붙여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모자란다. 오케이. 부족한다? 안 됩니다. 박는다, 는다 다 돼요. 박는다, 는다 다 됩니다. 이건 해줄까 말까 했는데 늘 이렇게 는다 이렇게 했으면 붙잖아요. 그럼 노을 보시오에서 리을 탈락. 그래서 는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답은 2번. 부족하다만 형용사, 나머지는 동사입니다. 다음 4번. 요거 헷갈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제에 이어서 문장 성분 문제였죠.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와주면 저는 땡큐. 하나만 소거하면 바로 문제가 보통 정리가 되니까요. 그럼 이 기역을 보면 관형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맞죠? 관형어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꾸며주는 애들. 그래서 기역은 맞죠. 그럼 1, 2번 중에 하나죠. 1, 2번 중에 하나고 보시면 디귿, 리을이 똑같죠. 그럼 뭐만 보면 된다? 니은만 보면 된다. 니은만 보면 된다. 니은 명사는 그대로 관형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헷갈린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당장 빨리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시가 이런 거죠. 시골 풍경 띄는 거예요. 뭐 아침 특강
띄는 거예요. 국어 시험 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는 그대로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관형어는 역할이니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기 때문에 그러면 틀리기 때문에 답은 2번이겠죠. 네, 그럼 디귿하고 리을을 한번 보면 동사나 형용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있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예쁜 여자, 춤추는 아이, 우는 동생 이런 식으로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가 앞에가. 그 리을, 조사, 의는 관형어를 만드는 중요한 격조사이다. 맞죠? 의의 이름 자체가 관형격 조사. 그래서 뭐 사랑, 교회 이러면 사랑의 교회, 우리 희망 그러면 우리의 희망 이런 식으로 관형격 조사인 의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 두세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모호한 문장 찾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모호한 문장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모호성의 이유가 다른 것을 찾아라. 그래서 약간 한번 꼬아졌어요. 정답은 5번이었죠. 이 손이 어휘적 중의성입니다. 이 손이 진짜 손을 가리키는 건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을 말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휘의 중의성, 어휘적 중의성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조적 중의성이죠. 그죠? 이게 지난번에 만난 것이 친구인지 동생인지 뭐 가정에 충실한 게 주부인지 주부와 남편인지 이런 식으로 구조적 중의성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6번 보겠습니다.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문제 나올 때 그때그때 보셔야 돼요. 표준어. 4번이죠. 부스스하다가 맞고요. 부시시하다 틀립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복수 표준어 맞습니다. 마을 마실, 이쁘장스럽다, 이쁘장하다,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다 맞습니다. 그 다음 7번.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어문 규정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다 포함되는 겁니다. 표준어 규정. 그래서 어긋나는 것은 몇 번이다? 5번. 자, 면적 부피는 뭘 쓴다? 늘리다를 쓴다. 늘리다. 그러면 길이는 뭘 쓴다? 늘이다를 쓴다.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길이는 늘이다. 그래서 이 예시로 나오는 애들이 주로 뭐다? 바짓단을 늘이거나 엿가락을 늘이거나 또 하나 있죠. 선생님 적어왔습니다. 그렇죠. 고무줄을 늘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예문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뭐가 다 맞죠? 다 맞는 거죠. 1, 2, 3, 4번 다 맞고 니모율 기억이니까 률 맞고요. 금세는 금시에의 준말이라고 했어요. 같은 어이죠. 어이 금시의 준말이고 위층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래서 위층 맞고 답은 맞히는 거죠. 맞춰서 친구랑 맞춰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나 비교 대상이 있어야 맞추다가 들어갑니다. 답은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있거나 아니면 앞에 복수형, 뭐 진술서들을 맞춰보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이죠. 띄어쓰기가 오는 거 이거 몇 번이었을까요? 몇 번? 4번이죠. 이거 어미죠. 어미랑 의존명사 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였는데 이건 쉬웠어요. 을지는 추측이나 의문을 가리키는 뭐 할지 모르겠다. 했을지 모르겠다. 추측이나 의문을 가리키는 어미고요. 지가 시간을 나타낼 때만 띄어쓰죠. 의존명사라서. 그래서 이거 붙여 쓰는 거 맞고요. 같이 봐야 될 게 2번이었죠. 같은 이 을지도 걱정이 있을지 라고 해서 어미기 때문에 붙여 쓰셔야 되고요. 이 라도는 조사입니다. 이런 거 요새 나왔을 때, 띄어쓰기 나왔을 때 이게 조사인가 어민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조사처럼 보이는 애 앞에 얼른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너라도, 나라도, 우리라도 다 되죠. 너라도 바로 붙잖아요. 그럼 조사잖아요. 그럼 얘는 조사다. 이렇게 본인이 빨리 순발력 있게 단어 쉬운 거 하나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을지는 둘 다 어미였다. 그리고 을망정은 붙여 쓰는 거 너무 쉽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번에 3번은 예쁜 대신. 이 대신은 명사입니다. 반대를 얘기하거나 교체를 얘기하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단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1번이었어요. 도넛, 랑데부,
아웃렛, 스테이플러 이렇게 맞고요. 아울렛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스테이플러 똑같은 말 또 호치키스 있죠. 요것도 외래어폐법에 맞는 단어입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 나머지 보기에서는 맨하탄이 아니고 맨하튼, 징기즈칸 아니고 칭기즈칸, 요거트 아니고 요구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법에 맞는 문장은 몇 번이죠? 4번. 좋았어요. 4번입니다.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뭐뭐로서 자격, 지위, 신분 어울리는 단어죠. 그럼 1, 2, 3번이 뭐가 틀렸는지 보자면 1번은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에 일로서 이 로서가 잘못됐어요. 로서의 용법은 세 가지입니다. 부사기억조사, 로서의 용법. 원료나 재료를 얘기해요. 뭐뭐로서 뭘 만들다. 원료, 재료. 우리 잘 알고 있는 수단,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한계도 얘기해요. 뭐 오늘로써 3일째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한계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용법 중 아무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서가 아니고 다른 걸로 표현을 바꿔주셔야 돼요. 뭐 최근에 일이며 그전에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김 교수는 대칭 구조로 파악해서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라고는 어떤 인용했습니까?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아니고 라고는 직접 인용이에요, 여러분. 직접 인용. 이렇게 따옴표 해가지고 뭐뭐 라고 말했다. 밥 먹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에 쓰고요. 그럼 간접 인용이죠. 이 안에서 문장 안에 녹아 있으니까 이때는 뭐를 쓴다? 안 된다고. 간접 인용은 고를 씁니다.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위에서 제시된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보면 김 교수의 응원구가 상당히 인위적이다. 요거 조금 어려웠을 텐데 제시되다는 에서랑 호응하지 않습니다. 제시되다. 요거는 에나 에게와 호응이에요. 어디에 제시되다. 아니면 누구에게 제시되다. 이렇게. 그래서 에서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서를 지어주시고요.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에러가 있는데 뭐 김 교수의 연구가 인위적이다.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에 관한 것은 뭐 는이라는 보조사가 더 적절하다. 이런 해설도 있고요. 일단은 제시되다 앞에서는 에서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 정리를 하시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표준국어 대사전 정보 수정 사항하고 고시 개정안 카페에 올려놓은 거 꼭 한번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